제 인생에 딱 2명,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공황 발작에 심한 무기력까지 몸과 정신이 다 망가졌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겉으론 멀쩡하고 오히려 다정한 사람이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미리 알고 대비했다면 좋았겠다는 큰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관계 초반에 알아차릴 수 있는 다양한 전조 증상들과 나르 구별에 필요한 핵심 질문도 말씀드릴 거예요. 또 간단한 대처법에서부터 피할 수 없는 나르에게 고통받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소장님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심하게 당해본 경험 있나요? 네, 심하게 당해본 적이 있죠. 제가 괜히 건강한 공격성, 심리적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고통이 너무 컸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약 40년 남짓한 제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나르시시스트는 2명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나르와의 관계에서는 엄청난 분노, 죄책감, 억울함을 많이 느꼈어요. 이 시기에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했고요. 이때는 그 여럿이 동업을 하기로 했던 상황이라 사실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모두 한동안 정상 멘탈로 살 수가 없었을 만큼 타격이 컸어요. 두 번째 나르는 너무 깊은 슬픔, 배신감으로 몸이 엄청나게 쇠약해졌었죠. 이 나르들은요, 적당히 못되고 이기적인,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못됐다, 나쁘다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와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면요, 평소에 느끼는 감정의 양보다 체감상 10배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이 감정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굉장히 자극적이고 오래 남는 감정들인데요. 그 사람이 주는 기대에 들뜨고 그 미묘한 말 한마디에 불쾌하고 무기력해져요. 또 같이 있는 게 아닌데도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들이 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세한 표정이라든지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는 의견들 때문에 이 문제들이 머리에 둥둥 떠다녀요. 나도 모르게 계속 이 의미들을 해석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함께 있지 않아도 같이 있는 기분이에요. 내 머리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 사랑하고 연애 초기에 이런 상태 경험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 사람이랑 연결지어져서 좋게 생각되고 막 설레고. 나르도 비슷해요. 부정적이고 혼란한 느낌을 동반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대단한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막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좋다라는 것과 달라요. 그 사람이 주는 감정이 미치는 여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에너지가 크고 깊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멀쩡한 사람을 병들게 해요. 처음엔 너무나 사람 좋고 수더분하고 무해하게 다가오면서요. 그럼 이제는 나르시시스트를 딱 보면 구분할 수가 있나요? 바로 딱 알아채지 못해요. 저도 바로 알아차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런 걸 다 캐치할 수가 없으니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관찰하는 편이에요. 약 1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 관찰하는 편이고요. 저도 상대방도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지 않고요. 그렇다고 과도하게 방어를 하지도 않으면서 점차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일 때는 모두 다 예의를 차리죠. 편한 말로 살짝 가식적이죠. 사회적 미소를 띠고 조심스럽고 잘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일종의 사회성인 거죠.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본래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는 그 초반 시기에 상대를 판단하는 저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평생 관계라는 걸 맺고 살잖아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관계는 형성이 돼요. 내가 만든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나도 상대방에게 조심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일방성인데요.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감정, 관심이 오로지 자기 쪽으로만 흐르는 구조예요.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적 상태라는 건 머릿속에 자기 이득, 감정, 욕구로 꽉 찬 상태를 말해요. 감정 표현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고통에만 공감해요. 관심도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갖고 상대는 늘 들어주는 역할, 반응하는 대상으로 두죠. 가끔 나르시시스트인데 공감 능력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에 대한 감정 표현이 많아서 헷갈린 경우일 수 있어요. 어떤 나르들은 감정을 잘 표현해요. 그때 이게 감정이나 정서 교류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감정 표현과 정서 교류는 달라요. 감정을 많이 표현한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닌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만 감정적이고 남의 고통은 자기의 손익과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 철저히 무시해요. 예를 들어 자기 고통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때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알아? 침대에서 3일 동안 못 일어났어.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때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을 들었냐면 하는 식으로 말이 길고 많아져요. 반면에 상대방의 고통에는 짧고 어색한 반응을 보여요. 이 감정이 동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없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아, 힘들었겠네. 아, 진짜? 그랬구나. 근데 너는 워낙 잘 이겨내잖아. 하고 바로 다른 말로 넘어가는 식인데요. 이런 반응은 내용 없이 자동 반응으로 감정을 흉내내는 것에 가까워요. 정서적으로 연결되려는 의도도 상대 고통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필요할 때 아주 피곤해하고 귀찮아해요. 상대의 말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자신에게 분명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냉담하게 반응하는 거죠.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걸 좋아해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요, 나르에게는 이 보편성을 벗어나는 아주 차갑고 과한 일방성이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결백성이에요. 이 나르들은 어떤 사람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의 결백함, 무결함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하잖아요. 이때 건강한 사람은 나도 좀 감정적으로 말했나?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와 같이 내가 몰랐을 수도 있는 그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생각해보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쪽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나는 싫었다.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나르들은 나는 무조건 피해자이고 상대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메시지가 그냥 이건 거예요. 보통은 상대방이 완전 명확하게 잘못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나르는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아가 너무 취약하고 부서지기 쉬워서 자기 안에 그 결점이나 잘못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왜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뭘 했든 저건 아니지. 이렇게 무조건 자기 정당화, 상대 악마화로 반응해요. 나는 정중히 부탁했는데 쟤가 미쳐 날뛴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쟤가 날 공격했어. 라는 식으로 모든 분쟁의 원인이 상대방 잘못 100%였다. 라고 말해요. 살다 보면 정말로 상대방이 100% 잘못하는 경우 당연히 있죠. 근데 나르들은 모든 분쟁과 갈등에서 자기 결점은 0이었다고 말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 서사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고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분노나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게 매번 관찰되는 패턴이에요. 세 번째 기준이 되는 요소는 반응성인데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건 작정하고 물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지 주변인의 애환, 소소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누고 확인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나르들을 생각해보면 본인 내부에서 일어난 의문이 아니면 상대방의 질문이나 궁금증에 대한 반응이 건조해요. 별로 생각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생각할 일 없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성의가 없고 냉담하게 느껴지는 거죠. 살면서 고민되거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주변 사람 의견 궁금할 때 있잖아요. 보통의 관계력과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잘 몰라도 같이 고민해주거나 의견을 내는 식으로 이 상대방의 문제를 함께 다뤄주거든요. 방법이 없어도 잘 모르겠네. 그건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소개해준다든가 이야기 나누고 헤어진 뒤에 메신저로 관련 정보를 생각이 나서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르는 본인에 의한, 본인에 대한,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황하고 고장나요. 관심 없고 말하기 싫은데 어쩌라는 건가? 라는 생각인데 이걸 그대로 표현하기도 뭐하고 딱히 할 말은 없고 시간 쓰기 싫으니까 짧게 대답하거나
신경 쓰고 있다는 그 척을 해요. 이런 과정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상대방이라면요. 과도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아이 같은 면이 있다고 보여져서 꼭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더라도 아, 저런 부분이 조금 미성숙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더 지켜볼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쎄한 감정인데요. 내가 느끼는 쎄한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감정이 먼저 말해줄 때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논리와 겉모습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나 기분은 그 찰나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금 좀 많이 무례했는데? 나한테 짜증낸 건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구조인데? 방금 스친 저 표정은 무슨 의미지? 라는 식으로 뭔지 정확히 설명되지는 않아도 방금 뭐지? 라는 의문들이 생겨요. 이런 일을 너무 자주 겪게 되는 상대방이라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뇌의 편도체, 즉 위험을 감지하는 뇌 영역에 경고등이 켜진 걸로 이해하면 돼요. 말이나 표정보다 상대방의 그 미세한 공격성, 통제 시도, 이 경계가 침범된 거를 굉장히 빠르게 먼저 감지한 거죠. 다른 사람은 못 느꼈다고 해도 내가 이런 기분을 자주 느낀다면 우선 두고 보세요. 이거는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관계 극초반에 상대방의 그 과도한 자기애성을 관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각도로 여러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알아가다 보면요. 저처럼 병까지 얻어가면서 고생하는 일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주변에 나르가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요. 우선 첫째로 내 영역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연락도 피하고 자리도 피하고 반응도 피하는 식으로 나의 이 실제 물리적 공간, 감정적 공간에서 밀어내기 해야 돼요. 건강하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 사람이 의식되더라도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곳은 피하시고 연락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받지 마세요.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나르가 있다면 점점 나가는 횟수를 줄이는 식으로 접촉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언행에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 없어요. 못 들은 척도 해보시고 먼 곳을 응시도 하면서 점점 둔하게 행동해보세요. 상대가 누가 됐든 나르시시스트라면 이렇게 슬슬슬 밀어내는 시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 대처로 주장을 해보세요. 평소에 작은 거 하나라도 나만의 주장이 있고 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식사 메뉴를 고른다거나 약속 장소나 시간을 정할 때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율해보세요. 다 양보하고 배려하지 말고요. 종종 나의 욕구도 표현해보는 거죠. 또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도 필요에 따라서 분명하게 말을 해보세요. 저 사람 부드러워 보이지만 선이 있다. 확고한 면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요. 이런 면들이 평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막대하기 어려운 이 내 맘대로 대할 수 없다 라는 존중의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건 미리미리 보여주는 게 좋겠죠. 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도요. 평소 나의 선이나 그 호불호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세 번째 적극적 대처로 티를 내는 거예요. 더 멋진 표현을 찾고 싶었는데 이 기분 나쁜 티를 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나르와 있을 때 불편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티를 내세요. 함께 있을 때 선 넘고 무례하게 굴거나 짜증나게 한다면 뭐 표정이든 눈빛이든 말이든 그냥 그 불쾌함을 드러내세요. 표정 굳어도 괜찮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필요 없어요. 어떤 식이든 기분 나쁜 거 드러나도 괜찮아요. 아니 꼭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한 자동 반응을 가끔은 허락을 해보는 거죠. 포인트는 당당하게 티내는 거에 있어요. 가끔 무의식적으로 싫은 표정이나 반응을 하고 나서 괜히 좀 민망하고 후회되니까 바로 아무렇지 않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노력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은 티를 내세요. 수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르들에게는 회색돌 기법을 사용해라, 무시해라 라고 하죠. 이 방법도 당연히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회색돌은 감정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계속 무시하고 모른 척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런 분명한 싫은 티가 경계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나르들은 분노하고 조종을 시도해요. 그래서 마지막 대처로
버티는 게 필요해요. 나르시시스트와 거리를 두든 불편한 티를 내든 어쨌든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이 나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과를 한다든가 살살 달랠 수도 있고 광분해서 막 공격할 수도 있어요. 또 무리를 지어서 이 다수대 1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겠죠? 감히 자기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분노에 파르르 할 거예요. 이 또한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충격이 덜해요. 아예 없진 않을 거고요. 약간 덜할 수는 있죠. 근데 좀 버티셔야 돼요. 여기서 버티라는 의미는 최대한 반응을 줄이고 뭐라고 하든 그들의 의도대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제풀에 지치길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내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버티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는 사이에 나르에게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먹이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흔들고 복수하고 연락해서 막 내 일상을 망치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견뎌야죠. 영원하지는 않아요. 분명 끝나요. 이렇게 대략 4가지의 대처를 말씀드려봤는데 가끔 매일 보는 사람이 나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 상사, 부모님, 당장 끊을 수 없는 다양한 관계들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죠. 이럴 땐 결정을 해야 해요. 그 사람이 있는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힘과 실력을 키우든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앞에 말씀드린 4가지 대처를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해요. 현재 그 상황에 처해서 실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쓸모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나뿐이고 어떤 결정이든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지키면서 살아내야죠. 그 집단 내에서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서적 연합을 맺어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회사라면 조직 이동이라든지 휴학과 같이 잠시 나를 보호할 시간을 갖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해요.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굉장히 힘들 때는 나에게 이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 시야가 좁아지고 그 사람만이 현재 이 직장이나 학교만이 나에게 최선이고 앞으로 없을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공황까지 겪어가면서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게 나에게 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다면 관계를 끊어낼 자유가 있어요. 이런 과정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게 맞는데 간혹 엄청난 불안, 슬픔, 이 죄책감에 압도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상처를 돌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이 경계를 세우는 게 유독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강한 죄의식이나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대한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시라면 이거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요. 깊은 의존성이나 내적으로 심한 그 애착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치유 작업이 필요해요. 오늘도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간혹 이런 영상들을 보고 본인이 나르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을 너무 과장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애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면 내 얘기만 계속 하게 되고 주변인들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준비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내용은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자신이 피해볼까봐, 무시당할까봐, 뺏길까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지 자신의 그런 부족함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혹시나 나 스스로가 나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자기중심적인 그 미성숙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신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정확히 어떤 때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면 좋아요. 좀 더 자기 자신과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기실 거예요. 또는 너무 과도하게 본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걸 수도 있겠어요. 잘 모르겠고 헷갈리신다면 심리 전문가 중에서도 심리 상담 센터를 가서 상담사와 함께 의논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 구별법과 대처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또 주변에 나르와의 관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 외에도 나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에 준비했으니 참고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